설레발 통계 해석이라 이러다 집값 폭등.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 지수의 해석을 두고 언론사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시각은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주택자와 전쟁까지 벌리니까 집값이 떨어지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26년 2월 2일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5.4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한 전으로 가볼까요? 1월 26일로 돌아가면 전입니다. 1월 26일 날 105.6입니다. 겨우 말입니다. 0.2가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기사를 썼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매일경제조차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떨어지면서 물량도 많이 나왔다는 기사인데 저는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100이 넘잖아요.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매수자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매수자 우위 시장이 아니죠. 매수자가 많으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파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5.6이나 105.4나 그렇게 크게 차이도 안 나고요. 게다가 정부가 서울 수도권에 적어도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지금 안 떨어진다가 핵심 해석이에요. 이게 안 떨어진다는지 이게 왜 떨어진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해서 떨어진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요, 부동산은 절대로 정치로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경제잖아요. 대표적인 경제가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책으로 해결해야 돼요. 정치로는요 오히려 집값만 더 폭등시킬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봤잖아요. 경제로 죄송합니다. 정치로 해석을 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게 계속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팡팡팡팡 세금 때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만큼 집을 팔 때 증가합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서울 전체적으로는 105.4죠. 그런데요, 동남권, 강남은 101.9예요. 많이 떨어졌죠. 지난 1월 19일에 104.1이었거든요. 그런데 1월 26일에는 102.7이고요. 2월 2일에는요 101.9예요. 제가 봐서는 갑자기 많이 올라서 이 동남권이라는 게 서울 강남을 말하거든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여기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강남권에 집을 산다는 것은요 한숨만 푹푹 나오게 만듭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아파트 수급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신에 집값이 조금 싼 강북은 어떨까요? 강북. 지금 강북을 보면요 더 올라가고 있어요. 2026년 2월 2일을 보면 105.3입니다. 지난 1월 26일에는 105.5였고요. 이거 11.6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작년에 10월 25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 묶었죠. 경기 12곳도 묶었습니다. 3중 규제로 조정지역으로 묶고요. 이게 투기 과열지구로 묶고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중 규제로 묶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값이 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간 것을 보면 과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2025년 10월 13일에 105잖아. 105. 지금 2026년 1월 26일에는 105.5고요. 2월 2일에는 105.3이에요. 이것을 보면 결국 풍선 효과만 나타났을 뿐이에요. 갑작스럽게 강남이 많이 올랐으니까 비교적 덜 오른 강북 쪽을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집값이 어떤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 전국으로 보더라도 2025년 10월 25일보다는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2025년 10월 20일 이때가 워낙 센 규제니까 제가 기준점으로 삼았는데 96.2였습니다. 그런데 97.2로 올라갔죠. 서울은 105.4에서 105.4 동일하다고 하지만 경기는 좀 떨어졌습니다. 99.6에서 99.2로. 그러나 인천은 많이 올랐죠. 97.6에서 98.9까지 올랐고요. 지방도 91.6에서 93.4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결국 정부의 대책 자체가 아무런 시장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지금 웃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장은 그만큼 지금 제가 봐서는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부동산을 정치로 해결하려고 한다. 저는 이거 모순 중에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이 대체적인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시장 원리가 잘 적용되는 곳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정치적 해결보다는요. 정책적 해결이 중요합니다. 정책적 해결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시장 원리예요.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공급을 해주면 되고요. 수요가 적으면 공급을 그만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알아서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한다는 것은요. 시장의 왜곡을 더 크게 만들고요. 정책이 아니라 정치로 자꾸 시장을 잡으려고 하면요.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집값이 통제 불능이었거든요. 지금처럼 가면 이재명 정부의 집값 정책도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만큼요. 부동산 시장은요. 시장 원리가 대표적으로 잘 작동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정치로 푼다는 것은 미련한 바보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